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2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뭔가 좀 장중의 하락으로 인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0.47%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1%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잘 버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4%대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 1.2%대, S&P 500 지수 1.01%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제재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약하지 않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 주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갭 상승을 했어요. 0.76% 정도 갭 상승 출발을 하면서 뭔가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또 기대감 같은 거를 심어줬는데, 최근에 5일 동안의 양봉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오히려 좀 아침에 갭 상승을 하면서 거의 오전장 초반이 고점인 그런 모습으로 영향을 미쳤고, 장중에 한 차례 좀 차익 실현 매물 같은 게 출회되었다가 그래도 오후장에 다행스럽게도 다시 한번 좀 반등세로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종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유럽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LNG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런 모습들이 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2월 말이니까요. 2월 거래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2월 28일인데요. 월봉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면은 어제도 이제 그려놨던 그림이 그대로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2,500선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어제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최악의 경우고, 그렇게 이제 떨어지려면은 2월에 떨어지면서 좀 음봉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2월의 봉을 보면요, 여러분들, 윗꼬리 그리고 아랫꼬리를 모두 달려 있고 조금이지만 양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월에 좀 양봉의 모습을 유지해주는 모습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3월에는 한 2830에서 2850선 정도까지는 좀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은 여기서 그러니까 2월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 이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회수되면서 3월에는 좀 2월보다 나은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쨌든 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장세긴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밤 7시 50분 현재 나스닥 선물이 한 1%대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내일 또 반등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이 저평가 국면이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작년도에 3,316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는 그래도 2,700포인트대, 이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성장성 이런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또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식 비중 확대가 유효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보면은 종목들 전반적으로 조선주 그리고 철강주, 건설주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살펴봤듯이, 시장은 결국 싼 기업들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말씀을 드리자면요, 반도체, 조선, 건설, 그리고 최근에 시장 때문에 같이 하락한 증권,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백화점 관련주,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너무 급할 필요는 없어요. 내일이 또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목요일 날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있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장중의 흐름 자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올랐다가 하락을 했다가 또다시 오후장에는 또 올라가는 뭔가 좀 V자 반등의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뭐 내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은 또 위클리 만기이기 때문에 각 투자자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또 흔들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 특히 위에서 지금 뭐 추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차피 대부분 주식 비중이 훨씬 높으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라면 정말 지금 시장은 뭔가를 하려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고 남은 2월 좀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볼게요. 종목들. 오늘 대우조선해양이요, 무려 하루 만에 21%대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거의 뭐 작년 10월 이후에 샀던 사람들 오늘 하루 만에 손실이 다 회복돼 버렸어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종목에 대한 믿음, 좋은 종목이고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손실은 언제든지 이렇게 한 방에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조선사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분석 리포트가 삼성증권을 통해서 오늘 좀 나왔던 부분이 조선업종에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수주 소식이 들렸어요. 삼성중공업이 9,985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공시하면서 6%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년 11월 중순 이후에 매매했던 분들은 오늘 거의 다 이제 또 손실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 업종들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고, 수주가 이어지고 물론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라면은 매매를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앞서서 언급드렸던 대우조선해양도 작년에 분명 4만원대까지도 갔던 기업인데 지금 27,000원이에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7,500원까지 갔던 기업이 지금 6,000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사실 조선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실적이 좋은 기업은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역시 작년에 16만 3,500원대까지 올라갔던 기업이 지금 9만원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한 종목 정도는 조정을 이용해서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면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철강주 중에 현대제철이 너무 안 가던 것 같긴 해요. 오늘 1.79% 상승을 하면서 39,900원대 기록을 했는데 안 가는 것 같지만 바닥은 정말 양호하게 잘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결국은 여기서 언제든지 또 포텐이 폭발하면은 한 번에 뭐 45,000원, 5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철강 관련해서도 철강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주요 철강 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그래서 동국제강 그리고 포스코 강판 등에서 3월 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톤당 5만원씩 인상할 예정이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3월 1일 출고분부터 강관 전 제품의 공급 단가를 톤당 10만원 인상할 방침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격을 인상하면은 결국은 또 실적은 좋아질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철강업종 기다리면은 충분히 간다. 그래서 현대제철 지금 현재도 여전히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싸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건설주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우건설이 오늘 역시 7%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도 사실 뭐 최근에 여러 고통을 겪었죠. 지난달 11일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했던 광주의 신축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규제 우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건설주들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대선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부동산, 주택 공급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311만 호를 공약했고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습니다. 결국은 뭐 약간 뭐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조차도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 주도로 이렇게 좀 공급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건설업종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쌉니다. 지금 건설업종도요. 1월 달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싸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은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는 좀 담아놓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